풋살 선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올해는 못해. 사람들한테 풋살을 좀 더 알려주고 싶어요. 풋살에 아직 풋자도 잘 모르는 지도자일 수도 있는데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풋살 코리아를 운영하고 있고 이전에는 고양부스 풋살 클럽 그리고 현재는 인천 남동 풋살 클럽 감독을 맡고 있는 김대현입니다. 제가 풋살학개론이라는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처음 이제 여러분들한테 얼굴을 알리게 됐는데요. 한 번쯤은 제가 생각하는 풋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기도 했고, 제가 지도자를 하면서, 그리고 풋살 코리아 운영자를 하면서, 그리고 풋살 선수, 뭐 축구 선수로 활동을 잠깐이나마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기도 했고, 저와 같은 고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같이 공감을 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아마추어 풋살 대회를 나갔는데요. 제가 이제 필드 플레이어, 초등학교 때는 이제 골키퍼를 하고 이제 고등학교 돼서 필드 플레이어를 처음 했는데 어, 필드 플레이어가 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대회 나갔는데 그 8대 0으로 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대회에서 그 8대 0으로 진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었고, 그래서 저 때문에 졌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컸었고, 팀이 8대 0으로 진 건 처음이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화가 많이 났었고, 저희 팀에 있던 그 선수의 친구가 같은 학교인 친구가 그 대회에서 입상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양천구에 있는 풋살 교실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이제 풋살을 잘하고 싶고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연습하는 경기장에 가서 이제 감독님을 처음 만나게 됐었고요. 그 경기장이 이제 해누리 풋살구장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 뭐 낮에부터 이제 한 뭐 여러 팀, 막 10팀, 20팀 정도가 쭉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밀어내기를 해요. 세 골제로. 감독님이 심판을 보시고.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만 또 선별을 해서 이제 서울시 대회를 나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도 갔을 때 못하다 보니까 1분도 못 버티고 세 골 먹고 나오고 항상 이랬었거든요. 근데 좀 오기가 생겨서 매일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매일 같이 가니까 한 달 정도 됐을 때 감독님이 이제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다음 달부터 뭐 서울시 대회도 나가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 끝날 때까지는 이제 서울시 대회를 나가게 됐었고 양천구 대표로 그 팀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서 서울시 대회에서 1등은 못했어도 뭐 2등을 하기도 하고 3등을 하기도 해서 그걸로 이제 대학교를 축구 선수로 갈 수 있었죠. 예. 그렇게 해서 축구 선수로 경험하기도 했었고 풋살을 그렇게 접했습니다. 예. 풋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횟수로 9년 정도 됐어요. 예. 친구가 이제 취업할 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블로그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해서 한 하루 정도 내가 어떤 걸 좋아하지?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풋살 카테고리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풋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제가 그냥 풋살을 워낙 좋아하니까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씩 영상을 막 올렸었어요. 오늘은 이 영상 올려야지, 오늘은 저 영상 올려야지 하면서 하나씩 올렸었고, 한 6개월 정도 했을 때 이제 경상북도에 있는 어떤 풋살을 좋아하시는 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한 분씩, 뭐 지금 풋살 선수들이나 뭐 풋살을 좋아하는 사람들 한 분씩 눌려서 지금은 이제 4만 명 가까이 됐었고, 제가 풋살 코리아라는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그 해외에 있는 막 유명한 팔카오 선수, 뭐 해외 이제 유명한 선수들한테 나는 이제 풋살 커뮤니티를 운영할 거니까 풋살 코리아라는 커뮤니티를 좀 좋아요 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한국 풋살을 좀 더 알리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무도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좀 좌절감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이 이 풋살 코리아라는 게 좀 유용하고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언젠가 다시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 이제 돌아와서 보면 그 사람들이 그때 제가 보냈던 사람들이 뭐 팔카오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풋살 코리아에도 많이 흡수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해외에 있는 선수들도 저희한테 이제 풋살 코리아한테 안부를 묻기도 하고 자기의 이제 PR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한국 풋살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풋살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공유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축구 선수, 뭐 풋살 선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 단면적인 부분만 있었고, 잠깐 맛만 봤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선수 출신이라고 사실 말도 안 하고 선수라고 하기엔 좀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둘 다 경험했을 때 축구는 사실 제가 하면서 대학교 때 처음 필드 플레이어로 축구 선수가 됐을 때 꿈을 이뤘다는 생각은 좀 컸지만, 이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했던 친구랑 저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적응을 한다고 한데, 그 안에서 제일 잘했던,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혼자서 11명을 제끼는 선배가 한 명 있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팀의 연습생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선수가 저렇게 잘하는데 연습생이면 나는 어떤 선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제 운동을 조금 더 하면서 그 형들이랑도 이야기를 나누고 감독님이랑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선수랑은 맞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해서 후회 없이 그냥 제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풋살 선수는 이제 우연찮게 그 용산 아이파크에서 이제 가평 FS라는 팀 선수들이 운동하는 그 날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어떻게 초청받아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경기를 하면서 이제 좀 친분을 쌓아서 가평 FS라는 팀에 이제 처음 입단을 하게 되었고, 컵 대회에 참가했어요. 2016년도에 이제 FK 컵 대회를 참가했었고, 그때는 리그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경기 군산이랑 하고 두 번째 경기 부천, 세 번째 경기 이제 구미랑 경기하는 거였는데, 군산이랑 경기하는데 11대 1로 졌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몸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11대 1로 지고 나서도 근육통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다음날 경기 연달아서 3일 동안 경기를 하는 거였는데, 이튿날 이제 부천이랑 경기할 때 몸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저 못 뛰겠는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선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뛰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뛰다가 이제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고, 지금도 이제 오른쪽은 십자인대가 끊어져 있는 상태고, 그로 인해서 이제 풋살 지도자가 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저는 이제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도 안 했었고 가르칠 거라는 생각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던 거는 제가 풋살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아는 풋살이 사실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나 좀 그래도 풋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 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좀 잘하는 사람들이랑도 경기를 해보고 하니까 내가 아는 풋살이 정말 다른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람들한테 풋살을 조금 더 올바른 풋살을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러 갔었고요. 지도자 자격증 이제 레벨 1 자격증을 따로 갔을 때도 사실 십자인대가 끊어진 상태로 갔었기 때문에, 오전에 이제 이론 교육하고 실기 교육하고 오후에 이제 이론 교육하고 실기 교육하고 이게 두 번씩 해요. 네, 오전에 이제 운동할 때 이 오른쪽 다리에다가 테이핑을 한 롤씩 감았어요. 그 오후에도 한 롤 감고 하루에 두 롤씩 썼었는데, 첫날은 이제 어떻게 버텼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릴레이로 드리블하는 거 하는데 순간적으로 무릎이 탁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꺾이면은 이제 이 무릎이 굉장히 많이 부어서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의무 선생님께서는 퇴소 조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었고, 이 레벨 1 자격증이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1년에 한 번 열릴까 말까 했었고, 이거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 진행이 많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때 아니면 기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좀 저는 좀 어떻게든 끌고 나가서 따고 싶어서 그 강사님이었던 이영진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좀 너무 간절하고 이 지도 자격증 꼭 따고 싶어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못 딸 것 같다고,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끔 제가 역할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 지도자 자격증을 이수했고요. 그 마지막까지 막 재시험까지도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사님이 너는
실기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셨었고, 그래서 막 골키퍼도 보고 최대한 따라갈 수 있게 테이핑도 더 많이 감아보고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턱걸이로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지도자를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풋살 코리아 영상을 찍으러 지금 고양불스 구단주님이 운영하는 이제 누캄프 풋살장이라는 곳에서 영상을 찍으러 갔었는데 연락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가평에서 같은 팀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연락을 드려서 잘 지내시냐고, 그리고 경기장을 좀 빌릴 수 있는지 여쭤봤었는데 이제 고양불스라는 팀을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로 뛸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이제 몸도 안 되고 지금 십자인대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도자를 할 생각은 없냐라고 해서 저는 누군가를 가르칠 입장도 안 되고 지도자는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는데 막 계속 머릿속에 지도자라는 게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이제 뭐 여자친구한테도 물어보고 고민을 한 끝에 내가 이제 이때 아니면 지도자를 못하겠다, 한 번쯤은 해보자, 누군가를 가르쳐봐야겠다라는 그런 좀 어떻게 가벼운 호기심에 이제 지도자를 하게 됐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풋살을 제가 접했었고 지금 이제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가 하던 게 사실 풋살보다 미니축구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운동했을 때는 로테이션이라는 개념도 많이 없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로테이션이라는 개념도 없고 지역마다 룰도 굉장히 다르고 어느 지역 가면은 킥인을 이제 무릎 밑으로 패스를 줘라, 또 어느 지역 가면은 뭐 중앙선 넘어서 슈팅을 차라, 이런 룰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제 이런 제가 풋살 지도자가 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제가 가르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하던 풋살이랑 지금 여기서 하는 풋살은 정말 다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도 하는 거지만 풋살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지만 프로 풋살이랑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네에서 잘 뛰는 사람들만 데려다 놓고 해도 적응하는데 1년 뭐 이런 식으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피치에서 하는 풋살이랑 일반 풋살이랑 다르기도 하고, 이 풋살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도 아직은 많지가 않아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것 같고, 저 역시도 이제 조금 뭐 클래스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니는 이유가 사람들한테 풋살을 좀 더 알려주고 싶어요. 너가 뭘 알려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냥 경험했고 아는 범위 내에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프로가 하는 풋살이랑 아마추어가 하는 풋살이 조금 더 비슷해지면 우리나라 풋살이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FK리그에 있는 선수들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선수들보다 어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고참들인 선수들보다는 어린 경우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선수를 해야 될 나이에 지도자를 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하면서도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그리고 저보다 이제 어린 친구들도 많이 가르치기도 했는데, 저는 조금 뭐 이게 내가 감독이니까 엄청 권위적으로 뭐 이런 것보다 경기랑 훈련 제외하고는 조금 더 좀 제가 뭐 더 연락도 많이 하고 다가가려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경기랑 훈련할 때는 정말 엄하게 나이 차이 상관없이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편이고, 그 경기 외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다듬어 주려고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는 조금 뭐 그냥 장난스러운 이야기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 지도자라고 해서 딱딱하기보다 그냥 조금 더 가깝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시너지를 내고 그런 식으로 조금 지도를 계속 하는 게 좀 목표고, 제가 뭐 이제 뭐 리그의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전 초짜예요. 어떻게 보면 초짜고 앞으로 배워야 될 게 정말 많고 풋살에 아직 풋자도 잘 모르는 지도자일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이 이제 그 지도자 선생님들을 보면서 되게 존경스럽기도 하고, 제가 그 지도자 선생님들보다 풋살을 많이 모르고 경험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 선생님들처럼 그 경력도 쌓아야 되고 지도 스킬도 쌓아야 되고, 제가 뭐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편이고,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다 보니까 더 가깝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지도자 하면서도 그렇고 선수 하면서도 그렇지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너 선출이야? 너 어디 학교 나왔어?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사실 선수 출신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뭐 오랜 시간 동안 선수를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잠깐 맛만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광고 홍보학과를 나왔어요. 못 믿겠지만 광고를 전공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쯤에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뭐 청원경찰도 해보고 그리고 뭐 하이마트 같은 데서도 일해보고 그리고 뭐 기계를 닦는 일도 해보고 되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사실 내가 더 좋은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했었고 결국 마지막에 일했던 거는 이제 스포츠 마케팅 나이키 이제 풋살 대회 축구 대회 축구 파트를 이제 진행하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 4년 동안 지금 일을 하면서 지금도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에 뭐 지금은 지도자가 돼서 그 행사의 코치로 초청을 받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었고 그로 인해서 인연이 됐던 사람들을 고양부스 팀의 선수로 받기도 했고 사람을 다루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저는 배웠다고 생각하거든요. 부터 뭐 축구 선수 그리고 뭐 지도자도 사실 길게 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한 4년 정도 된 지도자인데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지만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지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그래서 제가 배웠던 것들 그리고 조금 제가 하는 방법이 틀릴 수도 있고 사실 좀 괴짜인 부분이 또 있겠지만 저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증명하고 싶고 제가 하는 방법도 옳다고 조금 선수들한테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 노력했고 제가 지도자를 하면서도 저는 뭐 이제 초, 중, 고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제일 처음 지도자를 한 건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고양부스 팀 처음부터 프로팀을 가르치게 돼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고양부스를 그만두고 나서는 초등학생도 가르쳐보고 유치원생도 가르쳐보고 아마추어도 가르쳐보고 되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가르쳐보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목적이 정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사람한테 항상 물어보는 건 어떤 목적으로 이 풋살을 배우고 싶으신 거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목적에 제가 부합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원하는 목적에 다다를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하는 게 제일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있기도 하고 고양부스 풋살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처음 지도자로 이제 감독을 맡은 팀이기도 하고 워낙 친한 선수들도 많이 있고 제가 이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되게 애착이 있는 팀이고 정말 좋아하고 응원하는 팀이기도 해요. 2017년도에 이제 처음 창단해서 드림리그 우승해서 슈퍼리그로 이제 승격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슈퍼리그 3위 3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 연도에는 2019년도 컵 대회 때는 이제 FK컵 준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10월 달쯤이었나? 이제 이제 컵은 이제 선수들끼리 치렀고 이제 리그를 앞두고 지도자를 구하고 있어서 제가 첫 번째 지도자로 이제 갔는데 훈련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훈련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훈련할 수 있는 인원을 제일 많이 요구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훈련을 이제 10월 달에 가서 11월 달에 리그였거든요. 그래서 리그에 참가하기로 하고 10월 달에 이제 처음 이제 훈련을 가는데 사실 이제 뭔가 저보다 축구 경력도 높고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을 제가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에 조금 잠을 못 이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지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처음 이제 지도하는데 되게 많이 떨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랬지만 그 선수들도 사실 풋살을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리그에 참가할 때 저도 그렇고 이제 가평 FS라는 팀의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가평 FS라는 팀이 굉장히 항상 큰 점수차로 지고 늘 패배하는 팀, 어느 팀은 뭐 이제 승점 자판기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위에서 아래로 보는 팀이기도 했는데 선수들이 저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길 바라서 부상도 당하지 않길 바라고 이 선수들이 사실 그냥 현재에 안주하지 않길 바랬어요. 우리 어차피 지는 사람이야. 우리 어차피 이기지 못해 라는 것보다 우리 이길 수 있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돼 라는 이런 마인드가 좀 있길 바랬고 우리가 이제 FK 리그에 참가하기로 했고 실내에서 하는 풋살, 피치에서 하는 풋살을 이제 처음 해보는 거였고 경험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그 선수도 그렇고 하나하나 부딪혀가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 한 훈련하는 게 6명? 다 이제 훈련에 나올 수 있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테스트 보고 뭐 괜찮은 선수 있다 그러면 데려오고 하니까 뭐 10몇 명씩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선수들로 이제 점점 추려 나갔고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구단주님이랑 얘기했던 목표는 사실 한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잘하는 팀 아니니까 우리가 축구든 풋살이든 잘하는 팀 아니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우리만의 에너지를 뭔가 그 경기장에서 표출해야 되고 간절하게 1승을 목표로 하는 팀이 돼야 돼 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훈련을 매일 하면서 저도 성장하고 선수들도 성장했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제가 지도자야? 제가 선수야라고 하는 그냥 풋내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좀 어느덧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공이 좀 많이 쌓여서 이제 그럴듯한 지도자, 그럴듯한 선수들이 좀 많이 됐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처음 인천전 전 다 이제 기억력이 되게 좀 이렇게 똑똑하진 않은데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처음에 이제 인천이랑 첫 번째 경기를 하고 그때는 이제 2번씩 경기를 했어요. 내 팀이 이제 2번씩 경기를 했는데 인천 그리고 은평 그리고 군산 청주 이렇게 순으로 경기를 했는데 인천이랑 첫 번째 경기를 했을 때 정말 겨우겨우 이겼어요. 인천이랑 첫 번째 경기 겨우겨우 이겼는데 그때 이제 모든 선수들이 다시 하나가 돼서 야 우리 이제 목표 이뤘다고 우리 1승이 목표인데 1승을 우리가 이뤘어 벌써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했어요. 막 그 라커룸 가서 우승한 것처럼 사진도 찍고 막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평이랑 경기하는데 졌어요. 되게 아쉽게 졌는데 제가 그날 이제 드는 생각은 사실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선수들을 지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그날 많이 했는데 그 상대팀 이제 골키퍼가 퇴장을 당했었어요. 예. 근데 저도 이제 경험이 없고 선수들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적 우위인 상황인데도 더 위축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실점을 계속해서 2분이라는 시간 동안 좀 수적 우위를 좀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주도권을 좀 뺏기고 그래서 되게 아쉽게 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고 이제 같이 이제 다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몇몇 선수들은 사실 좀 약간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고 밥도 먹지도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저로 인해서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팠고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꼭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산하고 청주 경기하는데 겨우겨우 이겼어요. 또 꾸역꾸역 이겼어요. 그래서 1승 1승 쌓아가다가 저희가 2승 1패고 은평은 3승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라운드 돌아갈 때 저희가 또 인천 이기고 은평이랑 경기할 때 마지막에 이제 유승무 선수가 극적으로 골을 넣어서 이겼어요. 근데 경기 전에 이제 선수들한테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그 전 라운드 때 했던 부분들 너네가 사실 밥도 못 먹지 못하고 되게 아쉬워했던 그 부분들 꼭 기억해서 이번에 끝나고는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정말 진짜 끝나고 거의 막 탈진할 정도로 뛰더라고. 그래서 저희도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산전 경기할 때는 저희가 원하는 경기가 사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다들 이제 뭔가 우승에 가까워졌다 은평을 이기니까 목표를 이뤘어 라고 생각해서 좀 안일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겨우겨우 4대4로 비겨가지고 이기기만 하면 우승이었는데 비겼어요.
은평팀도 그 다음 라운드 때 이제 비기는 경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승리를 하면 우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라운드 청주전 때 저희가 이기면 우승이고, 예, 은평이 이기면 은평이 우승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였는데 군산이랑 경기 4대4로 비기고 나서 4대4로 비겼는지 모르겠는데 비기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은 정말 청주 팀에 대한 경기만 매일같이 봤던 것 같아요. 어느 선수가 뭐 어느 발을 쓰고 어떤 플레이를 하고 계속 봤고 그 분석을 가지고 선수들한테 계속 보내줬고, 예. 우리 이번 경기 무조건 이겨야 돼. 사실 1승이 목표긴 했는데 1승 1승 하다 보니까 더 욕심이 생겨서, 예. 우리 진짜 한번 슈퍼리그 올라가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에 했었고, 청주 할 때 이제 다행히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어서 이겨서 우승을 했어요. 드림리그를 처음으로 이제 창단 첫 해, 그리고 드림리그라는 1, 2부 리그가 승강제가 처음 생겼을 때 이제 고양부스라는 팀이 처음 우승했죠. 예.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선수들 덕에 좋은 타이틀을 얻게 됐었고,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사실 되게 기뻤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리그에 참가하면서 선수들한테 이제 선수들도 이제 경력도 쌓이고 풋살에 대한 자기들만의 가치관이 생기면서 운동 계속하면서 슈퍼리그에서 이제 우리만의 플레이,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색깔을 좀 보여주자. 그래서 피버 플레이를 되게 저는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좋은 선수들을 좀 배치해서 피지컬 좋은 선수들이 이제 피버 플레이를 하는 것들을 좀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사실 슈퍼리그에 있는 팀들이 슈퍼리그 드림리그 모두 다 저희보다 잘하는 팀들이지 하나도 약볼 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색깔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계속 부족한 거지만 피벗 플레이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플레이도 해보고 우리가 못하던 플레이도 보여주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해보자라고 해서 운이 좋게 이제 3등 해서, 예, 그 다음 연도에 또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조금 더 해보자 계속 하니까 컵 대회는 준우승하고, 예, 결승까지 올라서 준우승하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좀 다시 슈퍼리그에 이제 도전했을 때는 좀 더 높은 목표, 좀 더 열심히 해보자 하는데 좀 저 스스로는 사실 좀 강박관념 같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냥 1승이 목표였던 건데 이제는 뭐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고, 그 경기에다 지면 내 혼자 스스로의 책임감도 굉장히 많이 느껴졌고 선수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 부담감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 팀을 위해서 니들이 헌신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저 역시도 이 선수들이 나도 이만큼 헌신하니까 너네들도 헌신해.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보상 심리를 갖는 게 아니라 나도 열심히 할 테니까 너도 열심히 해.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분위기로 했었고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한 시즌 했을 때 드림리그 우승했을 때도 너네 이제 슈퍼리그 가면 못해.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보란 듯이 뭔가 보여주자. 우리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가 가진 색깔, 우리 팀 잘하진 않지만 항상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가진 색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경기장 가면 저는 좀 이렇게 굉장히 막 강한 어조로 선수들을 울리기도 하고 푸시하는 편인데 저도 같이 그냥 경기장에 서서 같이 뛰어요. 그냥 우리는 5명이 아니라 6명에서 뛴다고 생각하고 정말 같이 뛰고 그 선수들이랑 이제 호흡도 많이 하고, 네,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항상 발산할 수 있게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수 있게 경기 전에 분석도 굉장히 많이 하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누군가의 시선을 사실 신경을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우리는 이 리그 안에서 조금 더 다른 팀 이길 원했고 우리가 하는 풋살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고양부스 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그 은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전에도 예전에 인터뷰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뭐 고양부스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도자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예, 고양부스에서 이제 좋은 선수들 만나고 좋은 구단주님 만났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 제가 풋살 지도자, 뭐 풋살에서 언제까지 사실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기억이에요. 네, 고양부스라는 팀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팀이고 응원하고 있고요.
경기장에서 이제 뭐 이후에 연습 경기도 하고 한 번쯤은 경기장에서 만나서 선수들도 이렇게 대결해 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과거랑 현재가 사실 맞붙는 것도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어서 한 번쯤은 선수들이랑도 부딪혀 보고 싶기도 하고, 예. 얼만큼 그 선수들이 성장했고 제가 얼만큼 성장했는지도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풋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기도 했고 굉장히 많은 것을 잃기도 했어요. 예. 저한테는 지금 계속 새로워요, 풋살이라는 거. 저는 항상 이제 1승이 목표예요.